3부에 이어 4부에서도 온갖 문제 연구소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 분은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MC 장원 씨는 이용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습니다. 예. 웬만하면 도보로 이용하고 저도 나이가 꽤 되는지라 지금 이제 넘어지면 이 치유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안 붙어요, 뼈가.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 좀 그냥 도보로 이용하던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게 뭘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이용하지 본 적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저는 이제 동네에서 잠깐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 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신흥 살인 무기라고까지 SNS도 표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죠. 지난 8월 달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게 이제 시속 25km로 그 30대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60세 남성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발로 내미는데 이게 그대로 내리막길이라서 추돌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60대 남성이 결국 두개골골절이 뭐냐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이 됐고 그다음에 뇌출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국민청원에다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청원을 올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지지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측면으로 이 전동 킥보드가 달려와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죠. 근데 뭐 차가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일단 좀 위험한 게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차량 대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또 젊은 사람이 또 그러다가 이게 안타까워서 그냥 보냈다고 하는데 결국 사비로 그 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요. 조그만 돌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사물에 의해서 쉽게 전복되거나 그리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관련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급정거를 했을 때 자전거보다 무려 4.2m가 더 나간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 전동 킥보드 사고라고 하는 거는 25km 미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심지어 70km 정도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보다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증 있어야 이용 가능한데 미성년자들도 쉽게 어플만 깔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다 누가 관리합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누가 이거를?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데 음주단속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헬멧 미착용 거의 다 헬멧 안 쓰던데요. 그리고 혼자 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탄다거나. 그렇죠. 연인끼리. 이런 것들을 누가 도대체 관리 감독을 하느냐. 굉장히 허술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에서 또 통행을 하면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인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또 이륜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용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죠. 그리고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 가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 규칙으로 다스리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894님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전동 킥보드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선 너무나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저기 보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도 다반사이며 아무데나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타는 사람들도 너무 위험합니다. 고개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어서 면허증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다룬다니 이야기합니다. 큰 사고 나면 구청에서 책임져 주는지도 궁금하군요. 책임 안 지죠. 안 지죠. 개인의 사고를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죠. 이게 이제 공유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빌려서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YTN에서 빌려서 뭐 저기 뭐 다른 MBC에 갔다 놓으면 그냥
나중에 그게 또 공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관련 업체들이 그걸 수거를 해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긴 하는데 그것이 뭐 네. 그때 갖다 놓는 게 치우고 갖다 놓는 게 아니니까요. 좀 굉장히 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 10일부터 네. 13세 이상 그다음에 온동기 장치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되면 타고 이제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안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헬멧을 스티커 많이 착용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제해서 권고로 변경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지금 그 한 대를 가지고 2명 연인 커플이 타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어두운 거 그다음에 네. 특히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개인이 운행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을 해요. 근데 대다수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이상이 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이대로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큰 사고가 우려된다는 그런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개정되는 이 도로교통법이 반드시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전거도 그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하물며 이 전동 킥보드는 25km로 뭐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18세 미만도 탈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헬멧도 강제가 아니라 권고로 한다는 자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빨리 다시 재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위험 사례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공유 자전거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킥보드가 중상사고 비율이 10.8%예요. 자동차 증상 비율이 2.46%인 거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게다가 막 둘이 이용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쓰기도 하고 너무나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나 킥보드는 공유가 되지만 건강과 생명은 공유가 안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가장 먼저 조심을 해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준비해온 멘트.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떠올랐습니다. 다른 방송에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쓴 활딱활딱한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누가 쓴 걸 주워온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잡은 화로 같은 멘트고요.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구체적인 사건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망사고가 무려 16명 그리고 사고가 789건의 부상자가 835명. 이게 지금 모두 경찰과 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신고되지 있습니다. 않은 사건도 많을 거예요. 그걸 한 수천여 건 된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댓글로는 역시 이 공유 킥보드 문제 있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1138님.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기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맞아요.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197 하나님도 한강공원에 자전거 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 네, 맞습니다. 보행길에 막 세워놓고 집에 가는 저도 경우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있습니다. 예. 많이 법안도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지 않고 공유 킥보드라니요.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기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재개정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일단 개정되고 개정안이 시행이 되니까 이게 재개정하려면 시간이 좀 또 필요할 것 걸립니다. 같아요. 네. 또 걸리는데 왜 13세 이상이면은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동 킥보드를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거를 무슨 장난감이나 그냥 조그만 세발 자전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그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 네. 저번에 그 회식 자리에 이걸 타고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걸 타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네네. 뭐 택시 타기도 못 타고 해서 이걸 타고 그치. 왔다. 네. 그럼 술 먹고 이거 타고 갈 거 다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럴 생각에 제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여기 두고 가라고. 네. 두고 가고. 이 음주운전에 해당해서 징역, 벌금, 면허 취소까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술 먹고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계시기 스카이 때문에. 싱싱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규제 철폐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지 말고 규제 철폐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다치는 걸 부모들이 본다고 하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 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자고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된 거 아니겠어요? 삶의 윤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문제 커지니까 8656님께서도 전동 킥보드가 문제가 아니라 보급 이후 법 개정이 안 된 정부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급돼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 법은 너무 완화해 주는 법이어서 네. 특히 그 기존에 있었던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 가능했는데 이걸 만 13세 이상 면허증 없이도 가능하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운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전동기가 있으니까. 예. 조작법은 굉장히 쉽죠. 저도 네. 한번 안타고 잘 모르는데. 조작법은 굉장히 쉬워요. 당기면 됩니다. 네. 당기면. 네. 그 핸들 조작도 아니고요. 그냥 오토바이처럼 당기면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 또 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전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자전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속도를 내면서 시야가 이렇게 확 트이는 곳 같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되게 도심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분명히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데 차가 다시 진행을 해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는 킥보드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태 미국 변호사, MC장은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